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가공된 순간에 모두 다 죽은 음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그래도 덜 안 좋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나요? 아니, 저는 차라리 그냥 콜라 드시라고 그래요. 아, 왜요? 첫 번째 주제는 좀 다이어트부터 가볍게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뭐 비만에서 온다. 비만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이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도 네.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셨잖아요. 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역대 최고 몸무게 83kg라고 하면 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제 키가 여러분 172입니다. 172, 83kg면 좀 뚱뚱한 편이죠. 비만이에요. 네. 그래서 살을 지금 빼고 있어서 지금 현재 78에서 79 조금 뺐고 더 빼야 돼요. 적정 몸무게는 한 66에서 뭐 68인데 그건 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한 70까지. 오늘 저하고 인터뷰 하신 내용만 실천하셔도 네네. 3개월 안에 안정적으로 그 몸무게 충분히 가실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 살을 빼는 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우리 작가님도 지금 살에만 체중에만 뭐 모두의 목적이죠. 맞아요.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는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 즉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은 적정 체중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3개월에 10kg, 뭐 6개월에 20kg 이렇게 빠졌을 때 요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정말 살이 안 찌셔서 고민이신 분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살이 많이 찌지만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잘못된 걸 먹어도 또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다시 세팅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만큼 비만 자체가 내 몸이 나한테 보는 경고 신호 같은 거란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계속해서 뭐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뭐 네. 해독 주스부터 시작해서 뭐 네. 절제해서 뭐 기타 등등 많이 등장하는데 네. 왜 계속 비만은 늘어날까요? 맞아요. 정말 의학기술하고 과학기술이 지금 20년 내에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왜냐면 골든타임 때만 가면 뭐 예전 같으면 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뭐 뇌경색 이렇게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살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성질환, 특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1위잖아요. 이 사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과 건강 채널에서 광고하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들 먹으면 이게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사망률은 더 올라갔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로는 이 만성질환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 네. 어떤 의미죠? 가공된 순간에 모두 다 죽은 음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종교랑은 상관없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아는 것에 시작된다. 그러면 현재의 정설은 700만 년 전에 침팬지로부터 우리는 이제 밀림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거기에서 밀려났어요. 초원지대로. 그래서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가 오기까지 호모 에렉투스 정도 있고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4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시작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는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인류를 생각하는 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게 2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호모 에렉투스 종이. 그리고 현재의 우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대륙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뭘 먹고 살았냐? 햄버거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 아직 패스트푸드가 도입이 안 됐죠. 뭐 아니면 뭐 에너지바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거, 채소 과일. 불도 지금 최소 뭐 25만 년, 30만 년 전으로 지금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가열한 것조차 못 먹었을 거고요. 고기는 우리 인간이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대상이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이야 우리가 키우고 뭐 다 최상위 포식자지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다닌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도 이미 매머드처럼 죽은 코끼리, 조금 죽어있는 시체들에서 다 먹고 난 거, 찌꺼기 좀 먹는 게 고기로 먹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음껏 먹잖아요. 하루 3끼를 고기로 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음식들을 먹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은 가열하지 않은
채소 과일식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립을 딱 하시면 내가 뭐에 먼저 집중해야 될지가 딱 나옵니다. 그 채소 과일식은 좀 이따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비만 좀 어떻게 좀 탈출할 수 있는지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 비법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부터 안 먹어야 돼요. 아, 뭘 먹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안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이미 다 알려줬거든요. 네. 어디서 알려줬냐? WHO 세계보건기구,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네. 모두 다 알려줬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10가지로 보통 얘기를 드려요. 먹지 말라고 한 정한 10가지 음식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10가지가 암을 유발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일단 제한을 해야,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치매. 그래서 보험도 드는 건데, 이 10가지부터 제한하면 건강과 다이어트는 저절로 된다. 약간 소고법 같은 거네요. 하나씩 맞아요. 없애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하시기 편하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을 현재 지방 중에 이 지방으로 부릅니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트랜스 지방. 아, 들어봤죠, 당연히. 왜냐면 모든 가공식품 뒤에 성분 함량표 보면 네. 트랜스 지방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만큼 발암물질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 슬프게도 0.2g 미만은 또 표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0으로 그냥 표기해버려요. 네. 그리고 0.5g 이제 이상 되면서부터 거기 표기를 하는데, 튀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 7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튀겨 먹지 않았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불과 이 100년 사이에 이 튀김 문화가 음식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몸이 특히 간과 콩팥이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튀긴 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 돈가스, 돈가스, 라면. 라면도 튀긴 거예요? 네. 면이 튀겨서 맞아. 나온 걸 우리가 다시 끓여 먹는 거니까. 그래서 라면은 반드시 먹을 때 첫 번째 끓이고 난 물은 버리고 드셔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튀기지 않은 겉면도 나오기도 한 이유인데, 그 정도로 라면이 몸에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1박 2일 같은 프로에서 가끔씩 이제 라면 밖에서 먹는 게 이제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출 떨어지면 한 번씩 이제 PPL 해서 그걸 먹는 것만 보여줘도 먹방의 효과. 너무 먹고 싶죠. 그렇죠. 라면 먹는 것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특히 야외에서 먹으면 뭐. 그 조미료는 정말 엄청나게 연구하거든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조미료, 즉 MSG라 그러죠. 네, 화학 조미료. 그래서 이러한 튀긴 것들을 1차적으로 이게 내가 항상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뭐? 감자튀김. 얼마나 맛있습니까? 햄버거하고 감자튀김이 조합. 거기에 콜라까지. 그러면 감자튀김은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는 많이 아세요. 아크릴아마이드. 그게 핵심 성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 커피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현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다. 근데 튀겼을 때 나온다. 그럼 첫 번째, 튀긴 거를 내가 좀 제한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고구마 튀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고구마나 채소는 튀기니까 좀 낫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용유가 아무리 좋은 뭐 올리브유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 이런 것들 써도 발연점 가기 전부터 이미 산패가 됩니다. 열을 가하면.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 대표적인 게 우리의 치느님, 치킨. 이거는 뭐 감히 그래서 누가 못 건드려요. 너무나 우리나라는 특히 치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국민 음식이어서 치킨을 먹으면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국민 감정 정서를 건드린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먹으면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치킨, 돈가스, 라면을 매일 먹던 시절이 있어요. 짜장면부터 해서. 지금도 군침 도는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촬영이 있으면 따로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냥 채소 과일만 먹고 그냥 목포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촬영이 임하는데 이미 생각만으로도 막 그 식욕이 이게 가짜옥이라는 거예요. 이 화학적인 거에 중독된. 그래서 첫 번째, 튀긴 음식 멀리 하셔야 된다. 튀긴 음식. 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뭐가 나오냐? 태운 거, 벤조피렌. 그럼 이 태운 걸 뭘 태웠을 때 최악이냐? 이제 붉은색 육류가 발암물질이라는 것까지 많이 아시는데 더 최악이 가공육이에요. 고기를 가공해서 제2차, 3차 가공이 들어간 게 가공육이라고 일컫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스팸, 햄, 베이컨, 소세지,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1차,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원래는 참전을 안 했잖아요. 이제 물량 지원만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직접 일본에다가 이제 원폭 투하까지 가기 전까지는 군수 물자만 지원을 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보내는 거를 개발했는데 근데 일반 고기는 다 상하잖아요. 이거를 방부제를 넣자, 보존제를 넣자. 그게 이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1군 발암 물질로 이제 지정이 이미 돼 있고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많이 먹냐 봤더니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아, 좋아하죠. 네. 스팸, 햄. 유치원부터 미취학 아동들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다 먹어요. 그렇죠. 소시지. 네. 딱 초등학교 때 도시락 꺼내면 이제 그거부터 친구들이. 베이컨. 그게 있어야 또 신경도 써졌구나.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 발암물질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계치가 뭘로 나타나 버렸냐? 우리나라 9세까지 유아죠. 아이들 사망률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보통 교통사고일 것 같죠? 근데 암이에요. 암이라고요?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암은 나이가 좀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식생활 습관 잘못되고 환경에 노출돼서 생기는 게 암으로 생각했는데 소아암이 1위예요. 이거는 또 근데 돈이 안 돼요. 소아암들은. 왜 인원수가 또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출산율도 이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소아병동 다 폐쇄했다. 이런 거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소아암에는 그래서 투자도 안 합니다. 병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암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인과관계가 저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피해야 될 건 뭐 가공육. 그러면은 부대찌개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겠죠. 햄, 베이컨, 소세지 들어가고 라면 사리 넣고 거기에 뭐 고기 들어가고. 안 좋은 거 다 모아놨네. 맞아요. 너무 맛있네. 네. 그래서 가공육 태워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야? 얘네들 먹고 나면 같이 먹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 같이 세트로 오나요? 콜라. 아이들이 같이 무조건 가공육을 먹으면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청량음료, 탄산음료가 카페인뿐만 아니고 뭐 인산, 즉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모든 것을 몸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초중고에는 자판기를 아예 설치 못하게 놨어요. 커피랑 탄산음료. 그러니까 퇴출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까지는 괜찮고 19세 이상은 몸에 좋겠냐는 거예요. 되려 노화가 15세에서 18세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현대과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탄산 먹어도 괜찮겠냐는 거죠.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피해 보려고 뭘 만들어냈냐?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 뭐 청량음료가 제일 안 좋은 게 설탕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이제 제일 만들어낸 최악이 이제 트랜스 지방이었다면 그 다음이 설탕이거든요. 모든 이제 트랜스 지방은 진짜 급격하게 바람을 일으키는데 설탕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근데 이게 청량음료, 탄산음료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당류제로 다이어트 콜라 불티나게 또 팔리고 청소년들이 그거는 괜찮은 줄 알고 특히 비만인 친구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세계보건기구랑 국제암연구소가 새롭게 발암물질의 2군으로 추가하겠다고 한 게 어떤 거냐? 아스파탐. 들어봤습니다. 네, 기사 막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스파탐, 아세스판칼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카린. 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카린 파동이라 그래서 라면에도 넣고 뭐 다 들어가요. 이 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게 막걸리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에도 들어가요. 왜냐면 달고 맛있거든요. 그럼 이게 몸에 좋아서 설탕 대신 넣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뭐? 값이 싸니까. 중독성은 설탕의 단맛의 200배, 300배, 600배이기 때문에 중독은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단맛을 좋아하게끔 진화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 섭취를 했기 때문에 과일의 단맛이 좋잖아요. 그 단맛을 좋아하는 이 식욕 중추 조절 호르몬이나 이 신경계를 교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산음료도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아스파탐 이게 뭐 발암물질 들어가니까 뭐 하루에 콜라, 다이어트 콜라 뭐 55캔 먹어야 그나마 영향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막 쉴드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스파탐이 치킨무에도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자, 뭐 모든 가공식품에. 심지어 전통주의 막걸리에도 들어갈 정도니까 말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뭔가 특정 물질이 문제가 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던져주는 거죠. 야, 이거는 이 정도는 먹어야 돼. 그래야 몸에 안 좋아. 근데 그런 거 몰라서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었던데 인공 감미료라고 하거든요. 이것조차도 몸에 안 좋다.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실험하고 과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최종 이제 발표까지 한 거다. 이제 세 번째까지 탄산음료가 끝났어요. 네, 세 번째 그럼 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확인만 네네. 짧게 할게요. 그럼 이제 콜라와 그다음에 제로 콜라 둘 다 몸에 안 좋은 거는 우리도 다 알 텐데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그래서 덜 안 좋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덜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건 맞나요? 아니, 저는 차라리 그냥 콜라 드시라고 그래요. 아, 왜요? 가공이 한 번 더 됐잖아요. 네네네. 네. 설탕은 이제 사탕수수를 이제 가공해서 이제 정제를 하면서 모든 영양소가 파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맛만 남은 거예요. 사탕수수라 그냥 먹었을 때는 인체에 그렇게 무해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이어트 콜라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고 완전하게 그냥 순수하게 100% 가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저는 커피로 같이 들거든요. 네. 커피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커피가 안 좋다면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 코카콜라에 왜 코카가 붙었냐면 1800년대에 한 약사가 이걸 코카나무 잎에서 실제 추출했습니다. 코카인 성분을.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지금 코카인 마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은 근데 비법이 코카인이 마약류로 들어가면서 코카인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걸 대체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아직도 뭐 비법 비율은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원액을 공급해주면 해당 생산지 국가에서 이제 다 짬뽕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코카콜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몸에 안 좋다고 넣어버리니까 빼버리고 인공 감미료 넣으니까 이 조합이 상상도 못하는 조합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정말 못 접하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간과 콩팥이 해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게 뭐 점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이번에 국제암연구소가 명확히 해준 겁니다. 인공감미료 니네 돈 아깝다고 쓰지 마. 왜? 이게 시작이 메탄올에서 갖고 왔거든요. 아스판탄 특히나 이게 에탄올, 메탄올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에탄올은 술. 그죠? 특히 주정하는데. 근데 메탄올은 뭐? 이건 독극물.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미 1970년대에 이게 미국 식약처 FDA나 모든 데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엄청난 정치적 로비에 의해서 인공 감미료로 먹을 수 있게 등재가 됐다가 지금 한 50년 만에 퇴출되는 경험을 지금 우리는 이제 근데 이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콜라 먹고 싶다면 다이어트 콜라보다는 그냥 콜라를 드셔라. 그게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 그게 더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 탄산음료보다는 탄산수는요? 탄산수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탄산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다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제 잘난 척 많은 거고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왜?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까? 산성화가 되니까. 산성화가 되면 죽습니다. 암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몸이 산성화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산성화의 반대가 뭐? 알칼리. 근데 우리 인체는 약 알칼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를 하는 게 이제 항상성인데 뭐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피가 그러니까 산성화되면은요 모든 만성 질환들이 시작이 돼요. 그게 지금 뭐냐? 염증이에요. 그러면 나는 탄산음료는 안 좋으니까 탄산수라도 마셔야겠다. 탄산수도 똑같이 뭐가 들어있어요? 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콜라는 뭐 카페인 때문에, 향미 증진료 때문에, 보존료 때문에, 방부제 때문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핵심은 뭐다?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도 다 밝혀진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고 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일단 가볼까요?